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피곤한 게 당연한 걸까?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엔 괜찮던 하루가 요즘은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 말 하나로 우리 몸의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60대 이후 환자분들을 만나 뵐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갈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별거 아닌 증상들 뒤에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나빠지고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조용히 제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신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왜 지금부터 신장을 돌봐야 하는지, 의사가 직접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안을 키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안하게 내 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먼저, 왜 60대 이후의 신장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차분히 이야기해 볼까요? 60대 이후의 신장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기능이 줄어드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보통 40대 후반부터 신장 기능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혈압처럼 바로 숫자로 느껴지지도 않고 위장처럼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진 뒤에야 처음 검사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신장이 단독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혈관과 연결되어 있고, 뇌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이 흔들리고, 부종이 생기고, 피로가 쌓이고, 결국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모든 변화를 그저 노화라고만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노화와 관리하지 않은 노화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60대라도 어떤 분은 아직 여행을 다니고 어떤 분은 병원 일정에 하루가 맞춰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 대부분은 아주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조금 일찍 시작한 이해와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프기 전에, 큰 증상이 오기 전에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장 건강에 대해 자주 오해하게 되는 걸까요? 다음으로는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무심코 가지고 있는 신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신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생각들은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신장은 아프면 바로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마지막까지 참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부담이 쌓인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는 순간 관리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점을 알고 나면 아프지 않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신장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과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소변만 잘 나오면 신장은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소변의 양만으로 신장 기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여과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약은 아플 때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릎이 아프면 한 알, 허리가 뻐근하면 한 알. 그때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 작은 반복이 신장에는 꾸준한 부담이 됩니다. 몸이 편해지는 순간 뒤에 어떤 장기가 애쓰고 있는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오해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는 감각에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은 눈에 보이는 현재보다 보이지 않는 축적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신장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신장을 이해하면 관리의 방향도 훨씬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이해할 때 가장 쉬운 비유는 집안의 정수기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걸러주지만 정수기가 고장 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죠. 신장도 비슷합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은 버리고 몸에 필요한 것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이 매일 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여과 필터가 조금씩 성겨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쓴 채가 점점 잘 걸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신장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체내 균형입니다. 염분, 수분, 전해질의 균형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다리가 붓고 입맛이 변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신장과 연결 짓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는데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다시 신장이 더 손상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처럼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장과 혈압은 항상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이 가장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신장은 회복보다 속도를 늦추는 관리에 가장 잘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조금만 부담을 줄여줘도 기능 저하의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신장이 더 이상 막연한 장기가 아니라 내 일상과 연결된 아주 현실적인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치료가 아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생활 속에서 신장을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 관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삶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선택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분을 줄이려 애쓰는 태도입니다. 완벽하게 싱겁게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국물은 조금 덜 떠먹고 젓갈이나 장류는 반만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몸은 생각보다 이런 변화를 잘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에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밤에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장도 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끔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진통제는 신장에게는 꽤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복용 횟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한 번쯤 점검해보는 것. 그 자체가 관리입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이 받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운동은 체력을 키우는 동시에 신장을 도와주는 조용한 지원군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간단한 혈액,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건 불안을 키우는 행동이 아니다. 안심을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실하게 우리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조용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정기검진을 계기로 진료실을 찾으신 70대 초반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셨고 본인도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조금 쉽게 피곤해지고 밤에 잠이 자주 깬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자 그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쁜 줄은 몰랐어요. 그 말 속에는 놀라움보다 아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무언가를 크게 바꾸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보자고 했습니다. 국물 섭취를 줄이고 약 복용을 점검하고 매일 짧게라도 걷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수치가 좋아진 것도 기쁘지만 제가 제 몸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신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악화 속도는 분명히 느려졌고 무엇보다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피로가 줄고 밤잠이 조금씩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변화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우리가 보낸 배려에는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오래 남길 수 있도록 핵심만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많은 정보를 한 번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마음에 담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신장은 아플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피로, 부종, 입맛 변화 같은 작은 신호들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염분은 줄일수록 신장은 그만큼 편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넷째, 물은 많이보다 나에게 맞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약은 익숙해질수록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가벼운 움직임과 걷기는 신장을 조용히 도와주는 습관입니다. 일곱째, 정기적인 검사는 불안을 키우는 행동이 아니다. 미리 준비하는 선택입니다. 이 7가지는 새로운 삶의 규칙이라기보다 조금 더 나를 배려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다면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거창한 의학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안하게 내 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용한 대화에 가까웠습니다. 신장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아차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며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걱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몸을 배려하면 됩니다. 신장은 그런 선택을 조용히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부모님, 배우자 또는 꼭 건강했으면 하는 분이 떠오른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무리 없이 평온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차분하고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